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운적인 것으로 봤을 땐 차가운 냉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천간 임수가 되겠고, 물이면서 차가운 냉기다.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양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라고 하는 천간,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는데, 이 개라고 하는 천간도 임수와 마찬가지로 수가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읽는데 물이고 똑같은 냉기를 뜻하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는 양수인 것이고 개수는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뭐 음양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비유라면 이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라고 봤을 때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녀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남자의 성향하고 여자의 성향하고 크게 다른데 이것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 보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에요. 밝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어두움이죠. 그러면 어두움과 밝음이 별 차이가 없느냐? 이것도 아니죠.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를 써 선을 양이라고 하면 음은 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개수인 음수가 나쁜 물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음양은 서로 대조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써놓고 봤을 때 뭐 양수하고 음수하고 같은 수인데 뭔 차이가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된 것이지만 남녀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과 같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얕고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작은 물이 아니죠. 큰 개념의 물이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해수, 큰 바다와 같은 그런 물이 바로 이 임수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비유를 많이 하고요. 개수는 작은 음수이죠. 음수.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슬로, 비우자 이슬로, 참이슬 같은 이런 것을 바로 이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수가 용신이거나 수가 필요로 하는 직업이 대체적으로 물장사를 많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가 필요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장사를 한다. 개수인 것은 맑고 깨끗한 물이죠. 우루수와 같죠. 그래서 개수를 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양주, 바 같은 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주기도 하고 이런 거, 양주. 이제 임수를 필요로 한다면 아니면 전통 주점 내지는 일반 소주 팔고 하는데 이런 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또 응용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대수, 바다와 같은 큰 물이고, 개수는 음수로서 우로수와 같다. 쉽게 말하면 옹달샘 같다,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음용수와 같다, 또는 하늘에 치성을 드리는 정화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수의 특징 신왕하면 뭐한다? 물이 범람할 수 있다. 즉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의 특징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범람해봤자 사람을 끌고 휩쓸어서 크게 그러진 않습니다. 개수는 왕하도 신왕에도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고, 반면에 개수의 특징은 맑고 깨끗함이 있다. 제가 그래서 개수를 설명할 때 항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리는 정화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수는 그만큼 티끌 없이 맑고 깨끗한 것을
개수는 생명과 같이 여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과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임수는 신앙하면 물이 범람하죠.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 충분하는 성질은 좋은 성질이 아니에요. 좀 강하고 거칠은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물이 범람하게 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물이 범람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임수가 범람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관성으로서 통제하고요. 임수가 신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냉기라고 했죠. 냉기.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은 것도 해당이 되지만 냉기가 강해지게 되면 얼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얼지 않도록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까지 해주어야지만 임수가 신앙할 때는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다. 만약에 임수가 신앙하지 않고 신약하다 그러면 아무리 양수인 대수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은 물도 마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름 같은 때 비가 오지 않고 뜨거워지게 되면 소양강이라고 하는 그 큰 강도 물이 없으면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가지고 임수 자체가 존립이 안 되죠. 그럴 때는 하늘에서 비가 와서 그 물의 근원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가지고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금생수에서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는 어차피 내일 공부할 거니까 내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특징 일간이 왕하면 무토병화 일간이 약하면 금으로서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여타의 임수는 지혜를 뜻하고 임수는 목을 생해야 되고 물론 그런 수생목에서 목을 생하는 것도 있고요. 이 임수가 목을 생하는 것은 재성 화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통변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여기서 이 임수 특징을 말할 때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사주를 볼 때 그 사주를 응용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수를 설명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뭐한다? 임수가 일간일 때 사주를 볼 때 통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태어난 원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해월이 이제 이 나게 되겠습니다. 쭉이 나고 이제 자월로 임자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해월은 절기는 뭐가 되어야 된다? 입동이 되어야지만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오게 되죠. 입동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관문과 같은 것이다.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제 입동이 되면서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동절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 엄동 설한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혹한의 차가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마저 감각이 좀 무뎌진다. 그러면 남극 대륙을 가보진 않았지만 연상해 주시면 해자 축월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하게 추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한기 훈련 갔는데 보온팩도 없고 난방도 안 되고 그냥 살을 나가면 얼어서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거 조후 따뜻한 난방을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시든 해서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후해서 물도 녹여주고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만물이 살 수가 있다. 해자 축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한 점도 없다. 생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딱 봤는데 뭔가 좀 기대치도 있고 희망도 있고 해야 얼굴도 좀 밝아지고 살게 되는데 해자 축월 겨울인데 여러분 반팔티에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갔는데 핫팩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농사 지을 거야? 뭐 할 거야? 아무것도 할 것이 없죠. 그게 바로 생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드시 화 중에서도 병화를 얻어서 해동해야지 만물이 따뜻해져서 나무도 살고 물도 살고 동물, 식물, 사람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사람도 겨울에 난방되지 않는 집에서 살면 얼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자 축월의 조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자
자, 축, 월은 방향은 북방이 되면서 어떤 계절? 수가 왕한 수왕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라고 하는 것은 물도 해당이 되지만 냉기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은 물이 왕해도 얼지 않죠. 봄에 물이 얼지 않는 것과 같이 해자축월 겨울에 물이 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해자축월 겨울에는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크게 하강할 수 있다.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뜻은 춥다라고 하는 뜻이죠. 엄청나게 그냥 영하 10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크게 남극 대륙하면 그렇답니다. 영하 40도, 50도 이렇게 막 내려가서 그냥 오줌을 누면 누는 순간 얼어서 바로 이렇게 고드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해자축월이다.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된다. 수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일간이 뭐다? 임수죠. 임수도 수고요. 월령도 수가 왕한 계절이죠. 우리 옛말에 댕댕이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가듯이 임수나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다. 임수나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다라면 자기가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죠. 일간이 왕합니다. 사주는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해야 좋습니다. 일간이 왕해야지만 관성도 감당할 수 있고 식상도 감당할 수가 있겠고 재성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왕해야지만 식재관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능을 뜻하는 거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물을 뜻하는 것이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예를 뜻하는 것이죠. 일간이 약하면 명예도 내 것이 아니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재물도 내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일단 남녀 불문하고 보다 일간은 왕하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해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하니 임수는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무토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서 임수를 뭐한다? 임수가 충분하여 물이 범람하는 것을 무토로서 제방해준다. 무토로서 토극수해서 임수를 완전히 파극해서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적절하게 오히려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양강이 있을 때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무토라고 하는, 그래서 소양강에 물을 이렇게 가둬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가둬놓은 물로서 뭐 농업 용수로 쓸 수 있고 생활 용수로도 쓸 수가 있겠고 농업 용수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임수 용도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춥고 그 다음에 무토 자체가 해월에 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물을 녹여서 따뜻하게 할 것이고요. 약한 무토를 도와서 임수를 능히 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용신은 무토이고요. 이 병화는 무토를 도와주는 희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무토 병화로서 용신과 희신을 취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을 알았고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니 이제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 해수가 음이지만은 양수로서 보게 되죠. 양 대 양의 관계,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양 대 양의 관계가 되는데, 같은 수죠. 수가 수를 받는데 양수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비견이 됩니다. 비견. 근데 이거를 갖다가 격구로 쓸 때 비견 격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으로 임관지가 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록격. 걸록격이 되면 일간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간이 왕하면 억부, 용신, 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관성을 지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 또는 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하면 관성을 지용한다. 이때 관성은 정관이 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쓴다. 무토. 큰 물은 양간인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등이 제방할 수가 있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죠. 기토는 습토가 되고 진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흙 가지고 임수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한강을 진흙 가지고 막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진흙이 한강에 휩쓸려 가지고 그걸 사수 동류라고 또 표현하고요. 기토가 임수를 갖다가 더럽게 흙탕물을 만든다고 해서 기토탁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임수를 능히 제방하려고 하면 무토 가지고 하는 것이지 기토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토가 있으면 병화를 같이 아울러서 대동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을 보면 해월의 임수가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게 되면 임수가 더더욱 왕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제축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기온이 하강한다. 물이 범람할 우려도 있지만 그 물이 다 얼어서 얼음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고요.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생수, 수를 더욱 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물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의 뿌리가 이렇게 보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를 생할 수 있는 힘이 크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수를 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월령이 수왕절이라 일간명한데 다시 수를 생하면 좋다 나쁘다, 좋지 못하다. 일지를 보게 되면 이제 진토를 봐서 임진일주가 이렇게 되죠. 임진일주. 이 토는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해월에 화가 없으면 물도 얼고 토도 얼고, 토가 얼게 되면 금을 생하기가 어렵겠고요. 금도 얼고 전체가 땡땡땡땡 얼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화가 없어서 조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극 대륙에 30도까지 기온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지의 인목을 받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월령에 있는 해수를 끌어당겨서 인해 한목이 되죠. 그 다음에 인 안에는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된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천간에 투출된 화는 없고 인중병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한겨울에 태양은 비치지 않지만 내가 따뜻한 난로 하나 정도, 핫팩 하나는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가지고 인중병화 가지고 조우가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겨울에 해자주간에 인중병화 하나 가지고 조우가 끝났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핫팩 하나 가지고 겨울 월동 장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능력, 이 인중병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조후도 미흡하니까 화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임수가 이렇게 왕한데 임수를 통제할 수 없으니 무토를 얻어서 이 임수를 갖다 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화토를 보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해 한목해서 수가 왕하긴 왕하지만은 요 목도 왕하다라고 하는 것, 요것까지 한 가지 생각하시고 생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요 진토를 끌어당겨서 자수가 합을 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되는 것인데, 신자가 빠지면 자진 반합이라고 해요. 완전한 삼합은 아니지만 수국이 형성되죠. 경금이 다시 수를 생각하게 되니 인목만 아니었으면 차라리 이거는 윤합격으로 수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인해한목에서 이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왕수의 기운을 인목으로 설기하고 인중병으로서 그냥 조우한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간이 너무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신내시도 똑같습니다. 경자신에 물론 자진 합은 되지 않겠지만은, 제가 어디다 쳤죠 이거를? 그렇죠, 여기다 치면 안 되겠죠. 여기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신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 임수가 또 해월에 해수를 다시 얻었죠. 신금 두 개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물론 경자시보다 신해시가 수기는 조금 약하지만 이거 솔직한 말로 똑같은 2m인데 한 사람이 0.5mm 좀 작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자하고 신해는. 그래서 수기가 너무 왕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토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진중에 있는 무토는 쓰기가 좀 어렵고요. 인중 반목으로서 설기하고 병화로서 조우한다, 이 정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생시를 보면 좋을까요? 이민시. 이거는 오히려 천간이 임수세계라 하더라도 인해한목하게 되면 요거 목의 기운도 나쁘지 않게 왕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딴 건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무토로서 제방한다는 개념은 이미 떠난 것이고, 병화, 화운을 만나서 이거는 조후만 되게 되면 그냥 물도 녹고 목도 따뜻해지는 그런 개념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병호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 병화 약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이 병화는 5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뭐 능히 조후,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다. 원국은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되면 뭐 무토를 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더라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조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나쁜 사주는 아니지만, 만약에 원국만 놓고 보면 괜찮지만 이것이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요 화운 갔을 때, 또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 갔을 때는 오히려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 원국에서 인해 한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목화가 세력을 얻으면 수가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목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간이 약해질 수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신금 마저 얻었죠. 임수가 이것도 신의 통근, 해의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것이 무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가 있겠죠. 이 무토가 좀 약할 것 같지만 진의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쓸만한 무토가 되겠고, 조우가 좀 필요죠. 화가 인중병으로서 조우할 수 있는데, 운은 화운을 만나서 조금 더 따뜻해지고 무토를 좀 생조해주면 좀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가 완벽하면 제일 좋겠죠. 사주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5가지 오행이 다 있으면 좋다 이렇게 보는데, 5가지 오행이 있어서 다 서로 화합하면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있는데 병이 되면 오히려 그건 좋지 못한 거고요. 원국이 완벽한 사주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대운하고 같이 맞대서 원국에 부족한 것을 대운에서 채워주는 그 정도의 사주로서는 좀 괜찮은 사주가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국만 놓고 보고 대운을 보지 않는 것은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원국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는 대운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남녀의 삶이 비슷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